볼이 진짜 예쁘네. 나나, 우리 나나 말조차 듣고 최고다. 응? 보리야, 잘 있었어? 밥도 잘 먹고 잘했어요. 그럼 이제 언니랑 산책 갈까? 보리야, 나오니까 좋지? 일로 와. 나나야, 오랜만에 나와서 좋나? 응?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짖고 그러면 안 된다. 응? 자, 이제 노래할까? 어? 가자. 나나야, 이제 노래할까? 응? 나나야. 아이고. 보리야! 아이고. 괜찮으세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저희 보리부터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가시죠. 사고가 큰데요? 피를 많이 다쳤네요. 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나나 때문에 다치기까지 하시고. 사고는 어쩔 수 없고요. 치료비는 주실 거죠? 네, 당연히 드려야죠. 치료비는 얼마나... 저희 볼이 정말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했고요. 저도 다리 전치 2주 나왔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보리는 치료비랑 수술비 해서 500만 원 나왔고요. 저도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치료비 영수증 보여드릴까요? 아닙니다. 일체 손해배상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계좌랑 저한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알겠어요. 뭐 일단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보리 주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나나 본래 주인입니다. 그날 데리고 나갔던 사람은 우리 아들이고 예.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니까 일이 있었던 날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들내미한테 맡겼던 건데 보상 관련해서는 이제 저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때 아드님께서 손해배상 해주신다고. 아들은 이번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나라의 본래 주인이라니까요. 그때 사고 현장에는 아드님이 계셨잖아요. 걔는 주인이 중요한 거지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는 거는 필요 없지요. 그럼 아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랑 보리랑 수술비 치료비해서 600만 원 나왔거든요. 들으셨죠? 600만 원요? 아니 걔한테 조금 물렸다고 무슨 그래 큰 돈이 나옵니까? 그러고 저 돈 없어요. 보리는 수술도 받았고 저도 다리를 다쳤고요. 나나도 많이 다쳤더만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600만 원 다 못 드리고 200만 원 어때요? 200이요? 200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개싸움에 이래 큰 돈이 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내 정도 되니까 그래 도리를 하는 거지. 어쨌든 200의 합의를 볼 건지 말 건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인 200만 원을 진짜 어이없네. 제시하네요. 그냥 200만 받아야 되나? 안 되죠. 저 사람 뭐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었나? 차도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치료비를 200만 원만 주겠다고? 진짜 어이없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자, 우발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좀 후속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뭐 적극 동참하는 바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지은 씨는 소형견 보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개물림 사고를 당합니다.
전치 2주의 치료를 받으면서 약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 반려견 보리도 수술까지 할 만큼 크게 다쳐서 약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고를 낸 가해견 나나의 보호자 이민호 씨가 처음에는 치료비 전부를 손해배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민호 씨의 아버지 이한석 씨가 나타나서 자신이 진짜 나나의 견주인데 200만 원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네. 양지은 씨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고 싶은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게요. 양지은 씨는 본인도 다쳤고 또 반려견인 보리도 지금 수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손해배상을 제대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 김경각 변호사님, 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시니까 좀 맡아서 해결을 해주세요. 우리 양지은 씨 본인이 다친 것도 문제겠지만 정말 가족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네, 이 반려견 보리가 다쳐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개물림 사고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개물림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예.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한 해에 약 2,000건 정도의 개물림 사고가 접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이니까 매일 6에서 7건 정도의 이 개물림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럼 부산, 경남 지역으로 보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게 정도로 네. 이 사고 건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네요. 비단 양지은 씨의 일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또 이웃 중에 반려견 키우는 분을 이웃으로 두신 분들 네. 모두 겪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에 관련된 사고라고 하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유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한 경우, 어.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예. 거꾸로 3번째는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공격해서 개를 다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동물 학대도 해당이 되네요. 이번에 그 양지은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견인 나나가 보리를 물었으니까 첫 번째에도 해당이 되고 양지은 씨도 부상을 당했으니까 두 번째에도 해당이 되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양지은 씨께서 이 가해견인 나나를 또 발로 차서 나나도 좀 다쳤다고 합니다. 아마 반사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모두 복합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개물림 그 사고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형태나 어떤 그 유형에 따라서 법적인 뭐 처벌이나 그런 대처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예. 개에게 물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 점유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어떤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이민호 씨께서 운동을 시키려고 개의 목줄을 잠깐 풀었던 그 찰나에 이 사고가 났거든요. 네.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던 그 행동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양지은 씨가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 규모는요, 실제 그 치료비가 다 인정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반려견 보리의 치료비는 약 5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양지은 씨의 치료비도 약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드라마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여기에 만약에 양지은 씨께서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고요. 예. 또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뭐 일실수입, 위자료를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야, 근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게 양지은 씨가 피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 나나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그랬거든요. 다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손해배상해야 되는 겁니까? 네, 양지은 씨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차서 나나가 다쳤다면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겠지요. 네. 하지만 드라마의 경우는 아마 양지은 씨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61조에 따라 정당방위 내지는 긴급 피난에 해당해서 아마도 이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거는 그래도 양지은 씨, 의뢰인 양지은 씨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문제는 처음에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600만 원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나나의 진짜 견주라고 나타난 아버지 이한석 씨가 200만 원밖에는 줄 수 없다라고 말을 바꾸거든요.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민법 제76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또 이렇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이 배상하는 사람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배상 금액을 좀 깎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한석 씨, 이민호 씨 이 부자는 좋은 고급 승용 잘 타고 다니시고 그러니까요. 또 사실 그렇게 생계 어려움을 겪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한석 씨가 내가 가해견 나나의 실제 견주이다. 그렇죠. 아들은 책임이 없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민법 제759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의 가름에서 즉 점유자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보관한 자도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민호 씨, 아버지 이한석 씨 두 사람 모두 다 공동하여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동물과 반려동물은 또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동물에 관한 그런 전체 규정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부분을 좀 규정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동물은 좀 다르게 보아야 되니까 예. 우리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도 구체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반려동물의 종류를 결정을 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인데요. 햄스터. 물론 취향에 따라서는 파충류나 곤충 같은 특이한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런 동물들은 사실 법적인 의미에서 반려동물은 아닙니다. 야, 그럼 파충류와 곤충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네요. 반려동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동물이네요, 동물. 네. 자, 반려동물 중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뭐 강아지, 이제 개가 될 텐데 이거는 관할 지자체에 반려동물로 등록을 또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주택에서 기르는 개 혹은 그 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또 잃어버렸을 경우 우리가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 신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요? 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고양이도 등록해야 되냐라고 물으신 분들도 많은데 예.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단 동물을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관련 혜택이 많으니까 개든 고양이든 집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있다면 등록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게요. 반려동물은 등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키우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는 그 목줄을 살짝 풀었다가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다니고 보면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맞아. 예. 그럴 경우에는 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인 이 개의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요. 예. 네.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우리가 맹견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종류의 개들인데요. 그렇죠. 이 맹견도 법으로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도사견, 그리고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네.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5종과 그 각각의 잡종의 개들은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견종들입니다. 아무래도 또 맹견 키우시는 분들은 뭐 목줄뿐만이 아니라 입마개도 좀 가지고 다니고 맞아요. 네,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맹견을 키우시게 되면 많은 법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만약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3개월 이상의 원령의 맹견은 동반해서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다 착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맹견 소유자는 법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3시간짜리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 이후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게 꼬박꼬박 교육 받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또 깜빡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 못 받으면 뭐 다른 처벌이 있습니까? 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무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간혹 이 맹견을 키우다가 힘들어서 버리거나 유기하시게 되면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개물림 사고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견주들이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대처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견주분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개를 보고 누군가가 목줄 좀 채워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라고 맞아요. 하면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동물 등록제를 홍보하는 포스터에서 보았던 표어가 생각납니다. 뭡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주인이 벌금 물어요. 아, 맞는 어쨌든 말이네요. 예. 무네요. 이처럼 개 목줄 안전 장치 등은 이웃에 대한 필수적인 배려 요소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지은 씨에게 다시 한번 해결책 정리해 볼까요? 양지은 씨는 이민호, 이한석 씨 부자를 두 사람 다 공동으로 피고로 삼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지은 씨가 우리 이 개 치료비 500만 원 그리고 본인의 치료비 100만 원을 더해서 600만 원 여기에 뭐 위자료는 한 5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를 청구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